자,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모두 끝나는 시점이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그리고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던 바로 그 5월 9일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4년 전부터 종료가 예정이 됐던 것인 만큼 이번에는 추가 연장은 절대 없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죠. 지난 10일이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값 얘기부터 어떻게 그 세입자 대책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5월 9일까지인데 예. 대통령 아마는 없습니다. 이제. 아마 없어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어졌네. 네, 없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5월 9일자 계약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연일 SNS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도 여지없이 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를 추구할 뿐이다.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집은 투자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거 수단이다. 그러니까 1순위는 주거, 사는 목적이 돼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연일 다주택자를 향한 SNS 메시지에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먼저 팔라고 또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당명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부도산 불로소득 지킨당. 이렇게 바꾸라고 또 맞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시죠. 지금 6시 빨리 파셔야 된다니까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야 돼요. 예. 대통령 발언은 받을게요. 대통령은 자신의 집은 지키고 정부를 믿고 자산을 정리한 국민들만 손해를 떠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로 모두 42명이나 됩니다. 국민의힘 대신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당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킨다. 글쎄요. 국민의힘의 공격에 이재명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연히 나는 1주택자다. 1주택자라고 강조를 하면서 퇴직 후에 돌아가야 할 주거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논란. 글쎄요. 이게 부동산 정책 논란에서 정치권에 지금 정치 논란으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SNS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핵심 요지는 투기성 다주택자들이 집을 이제 여러 채 가지고 있음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이고 비시장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시키겠다. 약간 이런 의지의 표명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거주용의 다주택에 대해서는 이거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분당 집 같은 경우에는 거주용 목적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살고 있다가 이제 직장,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사람이 이제 살고 있지 않은 것인데 그것까지 팔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한 이런 공방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 그리고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장 부동산 정책에서 큰 문제가 계속 오락가락 했던 거였거든요. 민주당이 바뀌면은 완화 규제한다든지,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계열이 집권을 하게 되면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고, 이제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이 부동산 정책은 이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확실히 세웠고,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이 정책 방향에 뭔가 거스리거나 역행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투기성, 투자성 이렇게 이제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 큰 손해를 본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당으로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접 언급하면서 공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특혜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냐? 답을 해달라라고 공개 질문을 던졌어요. 이건 어떤 의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거라면 네. 그냥 다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아하. 원래 보수진영에서는 시장 만능주의를 좀 얘기를 많이 하죠. 내버려두면 된다. 근데 지금 내버려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돈이 많아서 다주택자 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세금 혜택을 주지 않아도 아마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겠죠. 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빚을 내서라도 다주택자 유지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오를 테니까 불패 신화라고들 하니까 보수 정당에서 비판해 줄 테니까 난 버텨야지, 이런 사람들 버티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아까 우리가 김한정 그 의원의 그 대변인의 말도 봤습니다만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냐. 제가 살다 정말 무주택자들의 서름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다주택자들의 서름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다주택자들에게 그 세금을 지금까지 주던 혜택을 안 준다고 해서 그들이 안 내던 세금을 좀 더 많이 낸다고 해서 그들이 서럽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그 무주택자들의 서름을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이런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그 대통령 집팔라는 식으로만 논점을 이탈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전해드린 이 대통령의 장동혁 대표를 향한 공개 질의. 장동혁 대표가요, 자신의 SNS에 곧장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해 자신이 가진 부동산은 실거주용이다 라면서 투기성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 당시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는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골의 아파트와 나머지 것을 다 합하더라도 아파트 그리고 주택 가격의 총 합산액이 8억 5천 정도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전부 다 실거주용이거나 특별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특위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시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요,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노모가 살고 계시는 시골집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집 앞에 본인이 서 있는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글을 올린 건데요. 이 집을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에휴라고 말하는 노모의 사연을 적었습니다. 이 노래는 아시죠?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인데, 글을 제목을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쓰면서 저 사진을 올린 겁니다. 일단 저 사진을 올리면서 왜 본인을 불효자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저 포스팅을 올린 배경이 이제 연휴 첫날 아침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악마화를 해서 다주택자들 때문에 청년들이 집을 못 사고 또 지금의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 마치 다주택자들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호도를 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에 응수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와 있는 우리 노모의 주택, 저 주택이 이제 거래가가 아닌 이제 그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있는 충남 보력의 주택입니다. 네. 저런 주택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몇십 년 동안 노모가 거주를 했고 본인이 상속받은 것인데, 그런 사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런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마치 대통령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한 것이고,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합한다 그래도 제가 성동구에 살고 있는데요. 네. 성동구에 20평대 아마 최근 한 전세가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도 8억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청동구가 아마 이제 주요 지역에 한해서는 그 정도 전세가를 형성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 이사를 하려고 이제 부동산을 가봤는데 이제는 아예 전세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약을 갱신할 때는 완전 월세 계약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든 임대 사업자, 모든 다주택자에 대해서 마치 그 사람들이 지금 작금의 부동산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식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본질을 흐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그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저런 포스팅을 올린 것입니다. 네. 근데
저도 글을 읽어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효자는 웁니다는 말을 하려다가 제가 울었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왜 글을 썼을까? 왜 운다고 했을까? 불효자라고 했을까? 근데 읽어보니까 이제 좀 설명을 드니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거 지나친 감성팔이다라는 또 비판도 있어요. 그리고 저 사진이 이번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 지난 2020년에 찍은 사진이 있더군요. 2022년도에 2022년도에. 그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걸 올리셨는데 저는 이 다주택자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받고 더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다주택 아닌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누구에게 편을 들까요? 당연히 대통령의 편을 들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 이제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걸 팔으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다수의 국민들은 동의를 할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도 올렸지만 우리 지금 서울에 집이 있으면서 지방에 집이 있는 거, 이 다주택자. 사실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어머님 모시는 곳이잖아요. 네. 이 다주택자와 서울 지역에 괜찮은 지역에 2개, 3개 있는 다주택자,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아하. 그러면 좋습니다. 다주택자 이거 해결합시다. 그런데 지방에 보유할 경우는 오히려 혜택을 주자. 왜냐하면 지방 집값은 지금 미분양도 많고요. 그렇죠. 집값이 너무 쌉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도매금으로 다주택자니까 당신들도 팔아. 이렇게 정부가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지적했어야 되는데 나는 불효자 이거 이야기를 하면 저렇게 대응을 해버리면 자칫하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정당이 돼버려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 문제의 핵심은 결국 서울 지역에 알짜배기에 2개, 3개, 4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로 투기로 수익을 버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지적들로 이걸 국민의힘에서 이것도 하자. 사람들의 이거 양도세 부정하자. 단 지방에 있거나 네. 정말 부모님을 모시거나 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아하.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겁니다. 근데 마치 이거를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자칫하면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듯한 오해를 그렇죠.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불효자는 웁니다와 다주택자에 대한 설명, 이게 도대체 어떤 연관성인지를 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지방에 있는 집을 보유하는 것을 좀 권장하도록 차별화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을 SNS를 통해 직접 소통하고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부터 팔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나 1가구 1주택인데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래픽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요. 나는 다주택 팔라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그럴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 때 팔겠다고 약속하더니 번복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희숙 서울시장 이제 예비 후보죠. 대통령은 당장 분당 아파트 팔아서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니 대통령이 청와대에 나가면 5년 임기 끝나면 사저로 가야 되는데 그 1가구 1주택인데 그걸 팔라? 퇴임하지 말라는 거냐?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사실 이거 제가 이 정치 시그널이라는 채널의 유튜브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비거주용 1주택자들에 대해서도 과세 강화하겠다라는 방침 밝혔을 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은 왜 집 안 파느냐라고 먼저 말씀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비거주용이고요. 나중에 퇴임 후에 원래 그 전직 대통령들은요, 국가 예산으로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비거주용 1주택자들에 대해서도 그거 빨리 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모범 보여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그 얘기를 했었을 때는 저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민심을 전한 거거든요. 예. 그 이후에 당에서도 공론화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 문제를 삼고 있는데 본인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신부 대변인, 씩 웃으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비거주용 1주택자들은 갭 투자하는 분들 말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성남에 있는 아파트를 청와대로 가기 전에 갭 투자하기 위해 산 곳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관찰 예능 나왔을 때 살았던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애정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곳 주민들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던 곳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있고 퇴거 이후에 아마 그쪽으로 가서 다시 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건데 마치 1주택자 과거에 했던 그 말 그대로 이행하라. 그거는 갭 투자하는 사람들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를 향한 이 주거 정책, 거주 정책에 대해서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계속해서 내로남불 프레임을 잡고 싶은 것 같은데 이거를 대충 다 알고 있는 국민들이 느낄 때는 왜 국민의힘이 저걸 공격하지라고 오히려 퀘스천 마크를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양측이 팽팽하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요.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1주택자다. 대통령 퇴임 후 곧 돌아갈 집이 바로 그 집이다. 나에게 집을 팔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집을 넣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반대 얘기를 했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비거주 1주택은 이해의 대상이 되면서 왜 국민의 비거주 1주택에는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까?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문제라면 국민에게 먼저 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인사, 청와대 참모들부터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속 거주하며 영구 집권을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엉뚱한 트집 말고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부터 정리하라고 요구하십시오. 예, 홍 교수님.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 SNS를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특히 많이 올리고 있는데, 자, 저는 1주택입니다. 직장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이 이제 청와대죠, 대통령이니까. 잠시 나는 분당 집에 살지 못하지, 성남시 분당구 집에 못 살지만 퇴직 후에 돌아갈 집이기 때문에 거주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다주택자 취급 말아달라. 이제 국민의힘에서 빨리 분당집 팔아라. 딴 공무원들한테는 1주택자, 그러니까 반드시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만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 아니냐라는 데 대한 지금 반박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이제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아니죠. 예. 뭐 당연히 그런 건데 문제는 비거주 1주택의 경우에도 이제 이게 지금 부동산에 여러 가지 규제가 지금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확대 해석이 된 건데요. 저는 이거는 참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참 시간도 많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서로가 이걸 왈가왈부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대통령이 SNS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그 정치 혹은 정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충고 한마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통치 스타일이나 혹은 우리가 보통 제임스 데이비드 바버라고 하는 그 대통령학을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이 친구가 쓴 게 이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Presidential Character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통령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쭉 연구한 책인데요. 이 SNS라고 하는 수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혹은 정치 스타일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뭐 그것을 굳이 제가 하라 마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작은 문제보다 큰 굵직굵직한 정책 문제, 특히 부동산 정책과 같이 이 전 국민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SNS에다 그냥 확 질러버린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딱 한정이 지어져서 그거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들은 뭐 SNS 활용하는 건 좋은데 작은 문제라면 모르지만 큰 정책 이슈는 오히려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라고 하는 정도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박상철 교수님 1분 드릴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SNS 여러 가지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SNS 지금 먹히고 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에 정책으로서만 숫자로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약간 감정의 정책이 국민들의 어떤 체감의 그 다양성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불안하게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겠구나라는 암시는 저는 한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나선 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시장은 지속적인 정책이 있을 때만에 한해서 저는 움직인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딱 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도 시비를 걸 때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분명히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일가구 뭐 이 주택이 맞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참모진이 다주택 문제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약간은 감정적으로 들리거든요. 저는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권이든 이제는 지속적으로 시장이 반응하도록 이어서 가야 된다고 보고 SNS는 현재까지는 그런 효과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알겠습니다. SNS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제까지 짚어봤고요.